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과관계가 부정된 쪽을 보도록 할게요. 어떨 때 인과관계가 부정되는지. 1번은 되게 유명한 판례죠. 봉침 무죄 사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의원에서 벌침 그 노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맞아본 적도 맞으신 분도 있고. 근데 벌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동양 사람들은 백인에 비해서는 극소수예요. 근데 자, 2주 전에 다른 병원에서 봉침을 이제 맞은 적이 있어서 효과 좋아서 가까이 있는 이 병원으로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한의사는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 아, 벌침 알러지가 없구나라고. 그래서 믿고 났는데 아니 체질이 갑자기 12일 만에 바뀌어버린 거야. 알러지가 없다가 어떻게 정상적이야, 이례적이야? 이례적이지. 그때 우리 판례가 택하고 있는 인과관계 그 학설 이름 혹시 아세요? 판례가 택한 게 상당 인과관계설이에요. 우리 판례 입장. 그러니까 이게 상당하면 인과관계 있고 상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무 이례적이면 인과관계 없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금 한의사는 이제 알러지 테스트를 안 했어. 원래 피부에다가 어떤 약이나 이런 거 할 때 알러지 테스트 받아본 적 있니?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떤 이제 그 뭐야 주사액을 놔도 되는지 약간 알러지 있는 약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게 그 피부에 도는 거라. 그래서 이게 그 원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런 적 있지 그거. 그걸 안 한 과실은 있어요. 한의사가. 근데 인과관계 없으면 어떻게 돼? 이제 미수인데 과실의 미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죄가 된 거지.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테니스 치다가 달달한 음료수를 놓고 친 거야. 근데 뚜껑을 안 닫고 근데 벌이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마셨다 벌이 목을 쏜 거야. 근데 이 부어가지고 숨이 막혀서 병 가는 중에 돌아가신 적이 있어. 그건. 2번도 너무 유명한 판례야. 찜질방 발한실 무죄 사건이라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는 이제 찜질방 들어오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입구에 아시죠? 또 이제 혈압이 높거나 뭐 심장이 어떻거나 막 이렇게.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술을 자기 주량이 만약에 소주 2병인데 한 뭐 반병 먹고 들어갔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술 마시는 분들은 그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자기 주량보다 너무 적게 먹으면 더 고통스러워 이게 잠이 잘 안 오고 차라리 이게 많이 먹고 그냥 취해서 자면 되는데 그래서 안 먹는 일만 못하지 이럴 때는. 그래서 이제 그냥 뒤척이다가 몰래 이제 그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술을 많이 드시고 이제 들어와서 발한실이 뭐냐면 사우나야. 거기서 한 거야. 거기서 죽죠 다 당연히. 탈수 증상 이런 거로. 그때 이제 그 찜질방 주인을 저기 이제 그 유가족이 고소한 거야. 근데 찜질방 주인은 이제 이 그런 손님이 있을 걸 대비해서 뒷문을 경객을 근무를 줄 의무도 없다라고 했어요. 과실도 없고 또 인과관계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무죄. 찜질방 발한실 무죄. 그 어제 그 저기구나 막 12시부터 그 수면제 이틀치 정도를 12시 정도 먹고 누웠는데도 잠깐 잠이 들었다 그냥 금방 깨버렸어 그냥.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딸내미도 그 전날 이제 검사한테 그 조사받으러 갔는데 일단 그런 거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언니네 뭐 아는 언니네 자러 간다라고 근데 또 가위 눌린 거야. 그래서 깨고 그때부터 그래서 아 씨발 그냥 귀찮더라도 찜질방 가가지고 사람 많은데 거기서 잘까 혼자 있으니까 너무 막 좀 그렇더라고 가위 눌릴 때는. 그래서 왔다 갔다 그냥 집에서 저기 하고 그래서 좀 빨리 그 하우스메이트 좀 될 사람 올라오라고 좀 난리 부르스 때가 치고 있죠. 근데 거기 이제 알바가 끝나야 이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대기 타고 있습니다. 아 3번 이거다 뇌수종. 아까 우리 이미지로 봤던 것도 있지. 너무 이례적이야 이거. 그래서 인관계 없다. 뺨 한 대 가볍게 때렸는데. 다음에 4번은요. 우리 채용 시험에서도 인관계 없는 걸로 비교적 최근에 답이 됐던 건데 여기서 인과관계 없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세요. 키워드 잘못됐어요. 그렇죠. 매매계약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취득해서 넘긴 거야. 그래서 인관계 없다라고 했던 거고. 5번은 하도 많이 나와서 내가 아예 이게 또 암기시키는 건데 초지 조성공사 무죄라고. 그게 뭐냐면 산에 풀밭 초지가 풀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하면은 그걸 만들려면 나무를 일단 베어내야 돼. 그리고 나서 거기를 이제 화전민처럼 뭐 산불을 좀 내가지고 이제 풀이 잘 자라게끔 하는데 그 공사를 갖다가 이제
제가 산 주인인데 A한테 맡겼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벌채업자야. 좀 큰 업체고, 그 다음에 이제 산불 전문가는 이쪽 업체야. 그걸 하도급이라고 그래. 내가 공사를 도급 줬는데 또 이렇게 넘겨주는 걸 하도급을 줬는데 그 감독을 안 했대. 산불 작업은 이쪽 회사가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산불 작업의 전문가가 감독하지 않았다고 그 산을 다 홀라당 떼버린 거야. 어떻게 정상적이야, 이례적이야? 이례적이야. 그래서 이게 인과가 없어서 무죄가 됐다라고 하는데 진짜 많이 나와. 그래서 짜증이 나서 초지조선공사 무죄 사건이라고 아예 이름 붙여버렸어요. 초지조선공사 무죄 사건. 다음에 또 이제 보실 것은 슬픈 사건이구나. 이것도 또 6번 강간 피해자가 자살했을 때 자살은 인과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고. 안타깝죠. 다음에 최근에 뭐 어떤 그게 뭐냐 뭐 양예원 이런 비슷한 이름인데 그 유튜버인가 그 사람도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가 막 그 추행 많이 그 촬영하면서 화보 촬영하면서 당했다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썼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제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거기 자꾸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그 뭐야 그 촬영하는데 그쪽 어떤 책임자인가 자살을 했죠.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미투 운동 중에서 하나 좀 잘못된 미투라고 많이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다음에 7번은 이게 한자예요. 복자형이라고 해서 복자형 삼거리 교차를 과속으로 통과할 무렵에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한 차와 충돌한 경우에 과속 차량은 인과관계 없다라고. 근데 이건 서열이 있어요. 뒤에 과실에서 또 나오는데 과속하고 좌회전 금지구에서 좌회전한 것은 어떤 게 더 큰 과실이고 사고 원인으로 보냐면 이거 좌회전보다 더 큰 게 있죠. 우리 저기 할까요? 그치 중앙선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붙여 사고 나면 여기가 유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과속 정도야. 아유, 알지? 엄청난 거. 8번은 놔두고 그것도 이제 아까 더 긴 게 4번이 있었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9번은 우리가 과실범에서 배우는데 저기 고속도로는 횡단보도가 있어 없어? 없죠? 거기를 야간에 그것도 야간에 무단 확 뛰어나오다가 차에 친 거야.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없어. 그러니까 운전자는 과실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인과관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일 때는. 단 과실 쪽에서 배우는데 제동거리 밖에서 멀리서부터 봤을 때는 그때는 서행하라고. 갑자기 튀어나온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미래에 한번 훈련해 볼까?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차로 치어서 사망케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네 군데 장소 두 문자. 육교 밑에 빨간 고자. 그 육교 밑에 육교도 그 아래 횡단보도 없는 거 알지? 거기 튀어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신호등은 뭐냐면 나도 최근에도 딸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성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횡단보도 옆에 버스 정차를 만들어. 가만히 생각해봐, 그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버스에 여기 섰어. 근데 이게 빨간 신호등이야. 손님 중에서 좀 약간 무모하게 이걸 뛰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뒤 차는 안 보이지. 그래서 안전하려면 이 횡단보도랑 이걸 좀 떼어놔야 돼. 버스 정장을. 좀 귀찮더라도. 이래서 사고 많이 나더라도 봤어 이렇게 난 사고를 직접. 이팔레 사건 아닌데. 사람이 날아가더라 그냥. 그래서 또 나머지는 저기 고속도로나 고속국도에서 그 제동거리 안에서 튀어났을 때. 그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 그래서 6개 밑에 빨간 고자는 사람 쳐도 무죄가 되는 네 가지 경우의 수. 소연이 좀 실망. 샘핑 들었다며. 그때도 이거 내가 그 두 문자 이거 설명했을 텐데 분명히. 기억은 이제 지금 얘기하니까 나지. 복습은 잘 안 했구나 솔직히. 지금부터 다시 또 열심히 하면 되죠. 사람의 기억력이란 게 뭐 무한한 건 아니니까.
10번은 할로이텐이라는 것은 마취제 일종인데 이것도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알러지 테스트를 안 했어. 그래서 환자 여성 환자분이 전신 마취용으로 수술하다가 돌아가세요. 근데 특이한 점이 발견돼. 뭐냐면 국가수의 시신을 부검본해 보니까 이 환자분께서는 간이 워낙 안 좋아서 그걸 간 부전이라고, 이게 심장이 안 좋으면 뭐라 그러니? 심부전. 신장이 안 좋으면 신부전.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거든.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 그런 상태라서 저 국가수 쪽에 물어봤어, 법원에서. 그러면 알러지 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딴 마취제를 썼으면 이 환자분은 살았을까 했더니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간 상태면 어떤 마취제를 써도 돌아진다고. 그럼 이제 이거는 마취제 때 때문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야. 이거는 다른 합법적인 거로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걸 혹시 전문 용어로 뭐라 부르는지 알아? 합법적 행위 대체 이론. 합법적인 행위로. 그럼 이제 알러지 테스트에서 딴 마취제를 썼다는 얘기지. 합법적 행위로 대체하더라도 결과가 동일하다면, 달라지지 않아. 어? 동일하다면 이때는 우리 판례는 인과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려. 학자들은 객관적 귀속이 안 된다고 표현하고. 그러면 제 수강생이 아닌 저기 뭐야, 이네? 뭐 객관적 귀속이란 말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그제? 객관적 귀속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거 판례 아니야. 알죠? 학자들 얘기예요. 우리 판례는 객관적 귀속이란 거 아예 신경 쓰지도 않아요. 인과관계 있다 없다 이것만 판단하지. 그게 상당 인과관계설이야. 근데 학자들이 취하는 걔들 학설 이름이 지금 뭐야, 객관적 귀속을 검토하는 학자들을 갑자기 왜 용어가 생각 안 나지? 학자들이 왜 취하고 있는 학설 이름 있잖아, 인과관계에서. 그게 객관적 귀속을 따지는 건데. 좀 잠을 안 자고 못 자봤더니 좀 상태가 되게 안 좋다. 어? 합법 직접 조건설. 거기서만 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인과관계 없다 이거지. 객관적 귀속 따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아래 미기출 쪽의 1번은 최근에는 안 나오는데 뭐 언제든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최근에 치러진 2차 때 좀 까다롭다라고 형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꽤 있었거든. 그래도 진짜 성실한 사람들은 이제 95, 100점 나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카페에 보면 뭐 자기 95점으로 붙었다 뭐 그런 글 봤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A급만 하면은 지난 2차 시험에서는 한 80점 좀 넘게 그 정도 근처일 거야. 근데 B급, C급까지 좀 한 거야. 걔들은 이런 미기술도. 그러면 이제 어렵다고 얘기하지. 우리는 이제 A급 위주로 사실 공부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본 강의부터 이제 300형, 그다음에 또 이제 UFC, 뭐 이제 이런 커리를 쭉 따라온 분들을, 그리고 또 복습도 좀 하면서 그런 분들은 그냥 여전히 95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약간 덜 중요한 걸 낸 거야. 근데 미기출 1번은 예전 판례인데도 되게 유명은 해. 이게 뭐냐면, 자, 이해하기 어렵진 않아. 좀 여기가 중앙선이라고 할게. 근데 이 A가 운전한 트럭이 왼쪽 바퀴를 중앙선을 밟고 간 거야. 운전하다 보면 약간 좀 공간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런 실수 충분히 하겠더라고. 그죠? 근데 앞에서 이제 B라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지그재그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이제 A차 트럭을 뒷부분을 충격한 다음에 C랑 부딪혀서 C가 사망한 이 사건이야. 그래서 이걸 트럭 왼쪽 바퀴 사건이라고 하거든.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은 누구로 잡아야 되겠니? A, B 중에. B야. 얘는 핑계된 거야. 얘가 중앙선 이렇게 왜 밟아봤어? 이렇게 했다고. 말이 되냐? 그것이 갓길 이쪽으로 길로 가야지 왜 들었다 놨다 이지랄하는데, 이건 내가 볼 때 졸음운전이었을 거야 아마. 그래 놓고는 이제 좀 핑계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때 이제 자기 과실은 있지만, 과실이 좀 있더라도 사고와 관련이 없으면 이때 인과관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트럭 왼쪽 바퀴 사건. 2번은 이제 좌회전하고 중앙선 침범했구나. 좌회전 쪽은 인과관계 없죠.
과실도 없고. 3번도 요런 게 나오면 되게 까다로운 거야. 이것도 B급, C급이다. C급 이 정도는. 거의 안 나오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태평양이나 이런 데 참치잡이 하러 가잖아. 그러면 배 한 척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척이 가거든요. 그걸 선단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가장 큰 배고 리더가 있어요. 그게 책임선. 나머지는 따라가는 배라고 해서 종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큰 배가 그 풍랑을 견딜 수 있는 어떤 이제 능력치하고 작은 배는 다르겠죠, 분명히. 다르지. 큰 배가 더 유리한데, 그러니까 이 책임선의 선장이 욕심이 많은 거야. 이게 동원 참치인가 어딘가 사주 참치인가 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풍랑이 심한데 좁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야. 근데 종선들이 따라갔어. 그러다 한 배가 좀 능력치가 안 돼서 침몰된 거야. 그때 그 책임선 쪽은 인과관계 없다. 왜 그러냐면 이 항해 관련 법에서 각 배의 안전은 각 배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돼 있대. 그래서 인과관계 없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간 없을 때 이런 거 안 해. 근데 나오면 이제 어려운 거 나왔다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지. 막 책이 없는 이상한 걸 내서는 아니고. 그게 이제 미기출 3번이고 C급 정도인데 질문은 많이 들어오더라. 아마 이제 어디 모의고사 이런 데서는 이제 모의고사는 A급만 내지 않거든. 그럼 점수가 너무 잘 나오니까 보통 막 C급, B급 막 끼어서 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좀 그 강사의 취지는 뭐냐면 만에 하나 이게 나왔을 때 그 자기가 대박 치겠다라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좀 여러분들 점수를 좀 안 나오게 만들면은 그 과목을 좀 열심히 더 한단 말이야. 그래야 자기가 이제 불안하지 않으니까 이런 그런 취지가 있어.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저는 뭐 이제 자신 있는 게 한 16년의 경험치가 있으니까 이제 경찰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거의 뭐 지금까지 벗어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욕을 안 먹지. 그래서 뭐 적중에 대해서 막 나 욕하고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지. 왜냐면 뭐 내 삶이 이거야 그냥 저는 그냥 뭐 이성교제나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많아. 책 볼 시간이나 판례 볼 시간이. 그다음에 근데 요거랑 비교 판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교통방해죄에 나오는 판례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예인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판례가 있는데 예인선은 어떤 배를 또 끌어가는 배야. 근데 이제 그 물때 이런 게 안 좋은데 어떤 이제 그 큰 철골 구조물 이런 거를 이동을 이제 강행하다가 이게 빠진 적이 있어 이게 바다에. 그래서 딴 배들이 못 들어오는 거야. 그게 이제 업무상 과실 교통방해죄가 된 그거 있어. 둘 다 예인선. 그거는 강론이 있을 걸 한번 비교해 볼까? 교통방해 사회적법이 저 330페이지에 6번 봐봐. 330페이지 6번 예인선 얘기 나오는 거 보여? 그거랑 좀 비교해 놓으라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질문 많이 들어와. 그 질문하는 학생은 뭐냐면 그러니까 타학원 모의고사에서 봤을 거야 아마. 저는 그 앞에 거 잘 안 내. 그 뒤에 것도 왜냐면 그 좀 둘 다 우리 채용 시험에 16년 동안 미기출이거든. 그래서 잘 설명 안 하는 부분인데 뭐 이제 혹시 또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취지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초짜가 아니라는 걸 가정한 거야 내가. 그래서 아주 좀 기본적이고 너무 쉬운 거는 좀 이제 빨리빨리 스킵하고 약간 좀 B급, C급 중에 또 좀 이게 가능성 있어 보이는 거 안전빵으로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4번은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파도 수영장 사건. 나는 파도 수영장 하면 저기 그 에버랜드에 있는 그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다 우리나라에. 근데 강원도에도 많대. 그 중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초등학생이 이제 소풍임을 왔어요. 파도 수영장에. 근데 이제 그 한 학생이 보니까 다른 학생들이 볼 때 얘는 계속 엎드려 있는 거야 물 위에. 이상하다 그래서 안전요원한테
쟤 이상해요. 계속 그 움직이지 않고 물에 엎드려 있다 그랬더니 꺼내 보니까 익사 중이었던 거야. 그래서 물을 갖다가 이제 그 토해내게 하고 심폐소생해서 이제 다시 회복을 시켜놨어. 근데 일단 불안하니까 어떻게? 119 그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에 보냈는데 가다가 죽어 애가. 어떻게 죽었냐면 그 이제 그 앰뷸런스 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누운 자세에서 구토를 한 거야. 그 토사물이 그대로 다시 기도를 막지. 그래서 죽은 거야. 근데 왜 파도 수영장 그쪽은 그 무죄가 됐냐면 근데 내가 봐도 일단 더 상급 기관에 보내면 얘는 이제 책임을 다한 거로 본다라고 이제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판례는 또 이런 논리를 피더라고. 이게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을 모르겠더라 이거야. 익사에 그 물 먹은 거에 영향인지 아니면 원래 지병이 있는지 판단이 도저히 안 되더래. 그래서 무죄를 준 거야. 근데 이게 나오면 뭐 논점을 묻지는 않을 거야 절대. 이런 B급, C급 이런 거는 파도 수영장 무죄 사건. 다음에 6번은 그래도 좀 알아둬야 돼. 그 그 A급 정도로 자주 나오진 않는데 가끔은 나와. 그래서 B급 정도인데 이게 뭐냐면 요추, 척추, 후궁 절제술이라는 표현은 좀 어렵지. 근데 척추 디스크, 허리 디스크 수술하면 많이 익숙하지. 그거야. 그걸 좀 팔레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주는 거고 팔레는 알잖아. 어려운 표현 좋아하는 거. 근데 메스라는 게 수술용 칼인데 섬세해야 되니까 얇아. 그치? 굉장히 잘 부러진다 이게. 그래가지고 근데 얘가 지금 그 디스크 수술을 하다가 여기 부러진 건 의사도 알았어. 근데 문제는 마취 시간이 좀 그 끝나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척추 안쪽에 박힌 것 같은데 척추를 잘못 이렇게 움직이다가 신경 끊어지면 어떻게 되니? 그 아래로는 마비가 된 거지. 하반신 마비. 그래서 일단은 봉합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정밀 수술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일단 닫은 거.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 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근데 메스 조각 나오는 판례가 여기밖에 없더라고. 가만 보니까 메스 조각 무죄 사건. 만약에 뭐 이제 같은 단어인데 뭐 결론이 달라지는 게 있으면 제가 그 암기 안 시키지 절대 위험하니까. 근데 이거는 뭐 요거밖에 없으니까 부러진 메스 조각 무죄. 7번 같은 경우도 선행교통사고와 후행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돼서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고 했는데 요게 그 동시범에서도 되게 중요한 판례야. 근데 봐봐. 그러니까 이제 그 동시범이란 제도 여러분들 알죠? 19조에서 그 동시범은 어떤 이제 뭐야 동시 또는 이시 독립된 행위가 경합하여 겹쳐서 결과 발생인데 원인 판명이 되지 않으면 미수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 기억나요? 예. 근데 한 사람을 갖다가 두 대의 차가 비슷한 시기에 따당 친 거야. 여기서 치고 그다음에 얘가 치고. 근데 목격자들 증언이든 뭐든 다 종합해봐도 어느 차 때문에 죽었는지를 모르겠더라 이거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짜고 한 게 아니니까 동시범이잖아. 근데 둘 다 과실인데 원인 판명 안 되면 둘 다 미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제 무죄로 둘 다. 근데 이상하게 이 판례를 시험에 안 내. 그래서 고민해봤어. 중요한 판례인데 왜 안 낼까? 논점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악용될 수가 있어. 그죠? 차 만약에 우리들이 킬러야. 너 살인 의뢰를 받았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널리 알리는 걸 좀 싫어하고 있어 이거를. 그래서 지금 되게 진짜 중요한 판례인데 시험에서 나온 걸 본 적은 없어. 여러 시험에서. 근데 보통은 어떤 걸 따지냐면요. 자 만약에 저기 이런 식으로 업무상 과실사 이런 거 교통사고 할 때 자 만약에 작은 승용차한테 쳤대. 근데 얘가 생활 반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게 뭐냐면 쓰러지면서 기어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럼 아직 살았지. 근데 그걸 딴 차가 역가해 버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목격이 되거나 이러면 그 뒤에 차 때문에 이제 일단 죽었다고 보거든. 업무상 과실사.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너무 시간이 가까워가지고 또 이제 뭐 생활 반응이 뭐 이런 저기도 판단할 수가 없었고. 다음에 큰 8번으로 가서 구성요건적 고의를 봅니다. 근데 구성요건적 고의는 아까 그 그림 인과학에서 그랬던 거 기억나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대표야 얘가. 또 우리나라는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죠. 과실범은 이제 특별 규정이 있을 때만 이제 처벌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의는 되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예, 구성요건적 고의. 범의 13조.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의역하면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예요. 그래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 못했을 땐 벌하지 않겠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은 뭐겠어 그게? 과실범이야. 그때는 고의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하나 퀴즈. 우리는 고의를 아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이런 말 했어. 그 다음에 그걸 실현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 의지라는 단어는 지금 여기 나와 안 나와? 조문에 안 나와. 근데도 우리 판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의지가. 왜냐하면 확정적 고의하고 미필적 고의하고 인식 있는 과실하고 인식 없는 과실, 이렇게 사람의 범죄 심리를 네 가지로 나눠보거든. 확정적 고의는 꼭 죽이고 싶다 이거고, 그래서 인식하고 어떤 희망이 있는 거야. 꼭 죽이고 싶다 희망. 이게 확정적 고의야. 미필적 고의는 뭐야? 상황 인식은 있어. 근데 희망이야 인용이야? 인용. 오케이. 죽음 좋고 안 죽음 말고 죽어도 할 수 없다. 약간 이런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인식 있는 과실은 인식만 있고 인용은 없는. 그러니까 이 둘을 구별하는 건 뭐냐면, 미필적 고의랑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한 것은 인용이야. 근데 이것도 의지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약한 의지. 이건 좀 강한 의지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여기는 조문에는 의지란 말은 없어. 희한하게도. 그러나 우리 판례는 인식 있는 과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 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둘은 일단 이제 법정형은 똑같아. 그러니까 꼭 죽이고 싶다 이런 애랑 죽어도 할 수 없다 이런 애랑 형량의 차이는 없어. 또 죄명의 차이도 없어. 그 다음에 인식 있는 과실하고 인식 없는 과실도 역시 법정형이 동일해. 과실범 조문 잠깐 보여줄게. 어, 45페이지. 과실 조문 봐봐.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이건 이제 짧게 얘기하면 부주의에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 못한 행위는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과실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고 돼 있어. 자, 인식하지 못한이라고 돼 있죠. 분명히. 인식 있는 과실은 역시 조문이 없어요. 근데 봐봐. 인식 있는 과실하고 인식 없는 과실은 어떤 새끼가 더 사실 나쁜 새끼야. 인식 있는 과실은 만약에 운전할 때 예를 들면 막 그냥 불법 급추월 하면서 아 내가 실력이 있는데 뭐 사고 설마 내겠어 했는데 된 거야. 이놈하고 자기는 운전하다가 갑자기 뭐 튀어나온 사람을 치거나 이런 거랑 누가 더 나쁜 사람이야? 전자 후자 중에.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인식 못한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 판례는 인식 있는 과실도 처벌하는 거야. 안 그러면 모순이 생기거든. 더 나쁜 새끼를 처벌할 수 없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인식 있는 과실도 처벌, 그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그 기출정답, 기출오답 보이시죠? 기출정답. 고의는 일반적, 주관적 불법 요소로서 인적 행위불법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고의가 행위불법. 그래서 행위불법은 행위 반가치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해. 나쁜 행위의 핵심이다. 그렇잖아. 만약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냐? 누군가가 내 물건을 깨뜨렸어. 너 이 새끼 일부러 그런 거지. 아니야, 실수야. 그럼 확 다른 거야. 일부러 했다는 얘기는 진짜 더 화가 나지. 실수는 그래도 용서만 하잖아. 그래서 어떤 이 나쁜 행위인지 판단할 때 그 고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또 고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기본 일반적 또는 기본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그다음에 목적이 나왔구나. 둘째 칸에는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해서 고의에 요구되는 초과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야. 근데 판례는 이 구성요건 요소인데 위법 요소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이걸 딴지를 못 걸겠어. 사실 우리는 구성요건 위법을 딱 구별하잖아. 근데 판례가 이 표현을 쓴 적이 있대. 아, 이거 실수인데 이거는 그럼. 구성요건 요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적을 원래 위법성에 다루는 거 아니거든. 그래도 그거 나오면 맞는 걸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판례가 그 표현을 썼기 때문에 판례 좋은 표현은 아닌데 판례가 썼기 때문에 그 정답으로 되는 게 또 있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상해죄의 고의는 상해의 원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는 필요 없다 이 표현. 이게 맞는 말이잖아. 판례가 그런 표현 쓴 적 있잖아. 이게 진짜 잘못된 표현이거든. 왜냐면 폭행만 하려다가 다치면 원래 우리 폭행치상으로 가거든. 지들도 실무적으로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쓸 때 한번 실수한 적이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쭉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위법 요소라고 한 것은 잘못된 건데 그냥 이 표현 나오면 맞는 걸 해줘라. 초과에다 초점 맞춰라. 목적이나 영득의사는 초과. 불법 영득의사도 뭐야? 특수한 주관적 불법 요소 초과된. 그쵸? 특수한 또는 초과된. 그래서 아까 내가 목적하고 영득의사가 초과된 요소라고 했지. 행정법도 고의범 처벌 원칙이야? 행정법은 과실처벌 원칙이야? 고의. 이거 틀리면 내 새끼 아닌 거 알지? 그때 왜 내가 담배 피다가 꽁초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튕겨 나온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그걸 단속 공무원이 딱지 끊으려고 할 때 내가 막았지. 요 얘기했단 말이야. 행정법규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어떤 고의범 처벌 원칙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과실이다. 던졌는데 이게 튕겨 나온 거는. 그래서 딱지 끊길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쭉 설명했더니 머리 긁적이면서 가더라고. 오래전인데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일어났었던. 그래서 이 사례까지 내가 들어준데 이거 틀리면 진짜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헛상세야 진짜. 명문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해석상 과실도 처벌할 때 명백한 적이 아니면은 고의가 있어 말할 수 있다. 마지막 거는 뭐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인식하고 뭐가 또 있어야 돼? 인용, 또 용인. 같은 말이야 인용하고 용인은. 기초로다. 사문서 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맞아. 문서 위조죄나 이런 것들은 주로 행사할 목적이 나오거든. 여기서의 목적은 일반적, 주관적 불법 요소다. 왜 목적이 일반? 아니지 초과지 초과. 일반은 고의과실이고. 다음에 고의 인식 대상인 것과 아닌 거. 고의 인식 대상인 건 딱 한마디로 얘기할게. 객관적 구성 요건서야. 잘 봐봐. 행위의 주체. 아까 객관적 요소 있었지. 객체. 수단, 태양 상황 있었지. 인과관계도 있었지. 그 다음에 존속사례죄에서 가중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 왜 저기 기본 이론 때 배울 때 옆집 아줌마 죽이려고 밤에 거기 대기 타고 있다가 아줌마라고 생각하고 찔러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에 놀러 갔다 나온 내 장모님이었던 사건이 있거든. 그때 저기 존속 죽인다는 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지. 그런 거는 알아야 돼. 이건 다시 의역하면요 행위의 객체이기도 해요. 객체이기도 해요. 가중 사실도 되지만 또 영화살해죄에서 영화도 알죠. 군만직 그 영화 치욕 은폐하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것도 이제 역시 객체이기도 해요. 얘도 구체적 위험은 알아야 되고 추상적 위험은 알 필요 없어요. 그것만 조심하세요.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을 구별하기 제일 좋은 부분은 어디냐면요 방화죄예요. 사회적 법이 방화죄. 자, 페이지 322페이지 보세요. 322. 자, 이 앞페이지에는 현주건조물 방화랑 공용건조물 방화가 있어요. 근데 166조 보시면 맨 위죠. 322페이지의 맨 위. 자, 1항이 뭐냐면 166조 1항이 타인 건조물을 설명하는 거야 지금. 타인 건조물 등 이렇게 쭉. 여기는 공공위험이라는 말이 없죠. 얘가 추상적 위험범이에요. 근데 2항부터는 자기 물건을 소유해서 공공위험. 자기 건물에 이거. 그래서 물건이라고 했지만 1항의 물건은 건물 등이에요 이거. 그래서 자기 건조물부터는 이 공공위험 발생시켜야 되는 구축 위험이에요. 쭉 해요. 물건 여기도 공공위험. 그래서 딱 그 그림으로 나누면은 여기 선을 딱 그어가지고 요 위로가 추상적 위험, 이 아래로가 구축 위험이 되거든.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 하면 중방화죄는 이 추상적 위험범이고 경방화죄는 구축 위험범이다. 그리고 이 중방화죄는 고의 인식 대상이 아니고 그 공공위험 발생이 왜냐면 조문에 없으니까. 근데 경방화죄 이쪽은 고의 인식 대상이 된다.
그리고 또 모두 나누냐면 그 중방화제라고 126조 1항까지 그 앞에부터 거기까지 이제 뭐 현주방화, 권주방화 이런 거는 또 뭐냐면 예비 음모 미수가 있어요. 근데 이 2항 경마자부터는 예비 음모 미수가 없다라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논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같이 기본 강의나 들은 분들 다 이거 알지. 방화제 제일 먼저 설명한 게 이거잖아. 중방화, 경방화. 폐가 무죄가 된 이유가 뭐야? 영종도에서 오래된 건물이라 지붕 날라가고 원래 건물이 되려면 지붕이 있어야 되잖아. 지붕 뭐 기둥 담이나 벽 다 무너진 거야. 근데 거기서 쓰레기 태우다가 연기에 그을렸어. 그거. 그럼 독립요소도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폐가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물건이란 말이야. 타인 물건.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는 미수가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을렸을 때 그 미수점이 없으니까 무죄가 된 게 폐가 무죄거든. 그래서 요 116조 1항, 2항 이거로 나눴는데 방화제는 이게 제일 중요해. 그 위로가 116조 1항 위로가 중방화, 그 아래로가 경방화. 그 강론 가서 또 할 거야 다시 한번. 일단 가볍게 들어도.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왔어요. 고인식 대상인 것 중에서 끝에 보면 결과범에서 결과 아까 행위 결과 인과관계 이거에서 인식 대상이 아닌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아닌데 이거 암기 방법도 써 있어요. 300형 구매하면 뭐 저기 그 이 뒤에 암기사항 들어 있을 거야 아마. 두 문자 끝에는 학설이고 이거는 이제 파트 3의 학설인데 이 학설은 이 정도만 우리 이제 경찰 시험에서는 뭐 충분하다는 거고 그 앞에가 두 문자잖아요 이게.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 목차대로 그 암기사항을 정리해놨거든. 근데 보면은 두 문자 자료에 몇 점이냐 이제 고의 얘기 나올게. 419페이지 아래에 있다. 고의 대상이 아닌 것도 하도 자주 나와가지고 이게 암기사항 중에서는 추위 때문에 상습으로 소주를 처먹은 중은 책임질 필요 없다. 이게 그것도 알 필요 없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근데 추위 추상적 위험, 위법성 인식, 상습, 소추 조건,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 처벌 조건 다 이게 저 구성 요건이 아닌 거야. 뒤에야 책임 능력 이런 거. 그거 뭐 하는 거야? 결과적까지 뭐에 중한 결과. 이거 뭐만 있으면 돼? 7번은 예경관했어. 요거 최근에 요 비슷하게 경감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저 경감부 쪽에 강의가 주로 이 대학교 스타일 강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애를 먹고 오래 고생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소문 듣고 해서 이제 제 거로 갈아탄 분들이 꽤 있고 합격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도 대박 난 거야. 그게 딱 물어봤는데 그 암기상 그대로 쫙 나왔거든. 최근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암기상 무시하면 안 돼. 고득점은 안 돼. 그 끝에 두 문자 자료 있으니까 그 우리가 수업하면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혼자 보더라도 그 독해가 되거든. 두 문자 자료는. 또 카페 공학계도 두 문자 무료 특강 있어. 여러분들은 진짜 재수 강생들은 저한테 고마워야 돼. 저는 어제 강한 거 무료로 많이 올려놓거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공부된 사람이 다시 한번 그 혼자 보기 지루할까봐 두 문자 무료 특강도 있어. 1시간인가 2시간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2시간? 2시간? 저기 그 워낙 저 성실하니까 너 두 문자 특강 벌써 이미 들었지? 여기는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커리를 안 빠지고 따라왔어요. 지금 전체 기간이 얼마 됐지 지금 공부한 지? 그렇죠. 근데 물어보면 따닥 나오죠. 나는 이걸 원해. 이게 내 새끼야. 진정한 내 새끼. 근데 중간에 하도 빠져야 되고 뭐 아니면 또 뭐 딴 데 갔다 오고 막 이러다 보면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같이 이게 호흡이 안 되는 거야. 여기도 거의 커리 다 따라왔지. 얘도 공부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야. 근데 물어보면 쭉쭉쭉 얘도 잘 나오잖아. 이 녀석은 이제 아직 학교 다니고 있어가지고 진짜 많이 빠졌거든 알아. 그리고 저 녀석은 경행 특채인데 그 경행 특채는 1년에 시험이 한 번밖에 없는 게 약점이야. 그럼 이제 하다가도 시험이 아직 멀리 남았으면 또 이제 사라져. 예. 어디서 뭘 하는지. 그러다 시험 가까우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꾸 까먹는 거죠 이제.
저는 경영 특채 추천하지 않아요. 일단은 컷이 너무 높아. 특히 남경은 경영 특채하고 미친 거냐 볼 때는. 여경들하고 필기를 싸워야 되는데 되지도 않아요. 일단 여경들의 어떤 필기 능력은 뭐 남자들하고는 다르더라고. 왜 그런지. 우리가 좀 남자들이 우리가 좀 무식한가? 그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군대 때문에 그러나? 군대에서 머리를 포맷시켜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이상하게 딸려. 그죠? 여경은 지난번에 올백도 나왔어. 합격생. 그 얘기 들었니? 부산인가 경남인가 어딘데 합격했지. 당연히 필기가 올백이야. 그게 사람이냐 그게 진짜. 그런 여성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또 체력도 불리한 거 알지? 그 기행특채 이런 여경들은 예를 들어서 푸시업 할 때도 그 무릎 벤 자세에서 하잖아.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하니까 당연히 여경들 이 체력이 더 잘 나오기 쉽지. 다음에 고위 OX 판례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출출하실 때 되겠다. 식사하시고 나서 보도록 합시다. 7시 시작할게요. 지금 6시 한 15분 들어가는데 뭐 1시간 정도도 뭐 여기 있다 식당이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아마 빨리 먹을 수 있을 겁니다.